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MLCC 관련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LCC 작년부터 해서 거의 한 2년 동안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은 MLCC 관련주가 좋아진다. 반도체 업황을 어느 정도 추종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IT용 MLCC 쪽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죠. 그래서 전장용 부품으로도 MLCC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MLCC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확인해보고 5G 시대가 개화했는데 이것도 추가 모멘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관련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제 평일에는 시황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이거는 비정기적으로 올라오니 알람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보는 시의성이 있는 것이니 그래서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모양을 꼭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종목으로는 삼성전기가 있는데, 자, 이 삼성전기가 지금 15만 5천 원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서 올해 목표치라고 말씀드렸던 16만 원을 도달했습니다. 일단 14만 원을 돌파해야지 16만 원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해줬네요. 올해 연초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적중 세라믹 콘덴서 이 MLCC가 무엇냐? 뭔데 이렇게 IT에도 들어가고 전장 쪽에도 들어가고 하느냐? 라고 보면 전력을 그냥 일정하게 공급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력량이 일정해야지 갑자기 들쑥날쑥하면은 이게 전류가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하면 전자제품들은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오작동을 일으키다 보면은 고장이 나겠죠. 그러니 MLCC가 중요한 부품이다. 이 전자회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전류 흐름을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품 간의 전자파 간섭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좀 많은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기도 굉장히 작아요. 초소형 부품입니다. 이게 머리카락 굵기라고 하는데 머리카락 굵기 하면은 이제 육안으로 솔직히 잘 안 보이니까 쌀이랑 비교하면은 쌀의 250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쌀을 250등분 해야지 나오는 굵기예요. 그러면 거의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조그만한 부품을 300ml 와인잔에다 담으면은 반도 못 채웁니다. 1억 원어치를 담아도 반을 못 채웁니다. 그러니 이 조그마한 부품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가 제품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용 쪽으로 가면은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가면은 이게 한 800개에서 보통 1000개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PC 쪽으로 가면은 1200개 이상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TV 쪽으로 가면 2000개 이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자동차 전장 쪽으로 가면은 자동차 쪽으로 가면은 6000개에서 13000개 정도까지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에 스마트폰이나 PC가 노트북 이런 쪽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는 지금 5G 시대가 도래했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800개에서 1000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G 시대가 도래하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요금제는 안 쓰더라도 스마트폰에 최근 스마트폰은 다 5G가 이제 지원이 되죠. 20%에서 한 30%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800개에 20%만 잡아도 한 960개니까 950개 이상은 되겠죠. 그리고 최대로 잡으면은 최소 950개 이상에서 최대로 잡으면은 한 1300개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최고치가 1000개였다라면 이제는 최저치가 950, 60개니까 거의 맞먹은 거죠. 기존 최저치에서 그 이상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장 같은 경우는 올해 테슬라 주가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해외 시장에서는 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굉장히 적극적이죠.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일부 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하면서
이제 관련주들 테슬라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뭐 LG화학을 비롯한 삼성 SDI를 비롯한 이런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을 겁니다. 이게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알고 가야 되는 게 IT 쪽은 이제 진입 장벽이 그래도 좀 진입할 만한데 전장 쪽은 기존에 있던 신뢰 관계가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 전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이죠. 오작동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들이랑 하려고 해요. 기존에 호흡을 맞춰왔던 업체들이랑 하려고요. 그래서 무라타 제작소를 넘어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목표로 한 게 무라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글로벌 이제 MLC 시장의 2위, 점유율 2위는 삼성전기인데 IT 비중이 높아서 그러고 전장용만 보면은 무라타가 1위고 이제 TDK가 2위고 이제 교세라가 3위입니다. 그러면 삼성전기는 4위예요 현재. 그러니까 전장 쪽에서는 이제 진입이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지금 부산하고 이제 천칭하고 이제 그 공장을 이제 추가적으로 증설하고 하면서 이제 뭐 양산하기 시작했죠. 또 중국 같은 경우 올해 초에 상반기에 양산하기 시작하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약간 주춤하긴 했는데 이 부분이 뭐 하반기 오면서는 뭐 잘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부산 공장에서도 원래 전장용 비중이 한 2%밖에 안 되는데 이거 20%까지 늘린다라고 하죠. 앞으로 뭐 삼성전기 공장들에서 점점 더 늘어나겠죠. 전장 부품이. 그래서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전장용이 IT용보다 3배에서 한 10배 정도 비쌉니다.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고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진동이 있잖아요. 진동에 견뎌야 되고 그리고 뭐 고온 그리고 저온에도 견뎌야 되고 뭐 습도에도 견뎌야 되고 충격에도 견뎌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고 진입 장벽이 높은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 그래서 상반기에 1분 살짝 주춤하긴 했어요. 실적 같은 경우가 보시면 1분기, 2분기 코로나 때문에 좀 타격을 입었는데 3분기부터 뭐 적극적으로 뭐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2018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반도체 호황기를 맞으면서 IT 쪽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호황기를 맞으면서 반도체 업황을 추종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갔습니다. 근데 뭐 다시 뭐 줄었다가 올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년에는 다시 1조 원 돌파해서 2018년 실적을 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비슷하거나 넘을 가능성 충분하고 그 후에는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뭐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실적만 보셔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고 올해 뭐 16만 원, 16만에서 16만 5천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구간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뭐 돌파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기존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작년에 4분기부터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 이제 재고가 이제 슬슬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회복될 것이다. 근데 회복되다 코로나 때 하면 다시 한번 이제 내려와 있죠. 지금 현재.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다시 한번 1, 2분기에 회복되기 시작한다. 1, 2분기부터.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성전기가 이 업황을 이제 다시 한번 추종하게 된다. IT 쪽은. 그래서 뭐 내년에는 굉장히 뭐 기대감이 높고 그리고 매매를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를 추종하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을 먼저 보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도체주를 먼저 보고 이 종목을 매매하고 반도체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뒤에 MLCC의 주가를 확인하는 거다. 반도체가 상승하면. 그럼 MLCC가 잘 따라올 거예요. 따라오는데 가파르게 따라와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MLCC 매매는 제외하고 MLCC가 좀 덜 올라왔다라고 하면 MLCC 쪽에 매매를 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만약에 MLCC 쪽이 너무 가파르게 따라 올라서 반도체 쉬는 구간에 MLCC로 교체를 못하는 상황이 나왔다. 그럼 어디로 간다? 전기차로 가면 된다. 자, 이 얘기를 작년 말에 말씀드렸습니다. MLCC가 반도체가 빠르게 올라왔는데
정녕 뭐 올해 1월까지 해서 삼성전자 뭐 사상체고가 돌파하고 하닉스 돌파하고 뭐 하는 거 확인하셨죠. 그때 MSC가 너무 빠르게 쫓아와서 MSC를 건너뛰고 이럴 때는 전기차를 매매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LG화학 주가, 삼성 SDI 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뭐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뭐 테슬라 주가랑 해서.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 MSC도 회복이 되겠구나. 그리고 MSC가 빠르게 올라왔다. 그냥 전기차로 넘어간다. 아니다. MSC가 좀 덜 올랐다. 아직도 충분히 먹을 거리 있다. 그래 MSC 쪽을 매매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 뭐 14만 원, 14만 5천 원 요 구간을 잘 돌파를 하게 되면은 16만 원에 16만 5천 원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5만 5천 원 돌파하면서 이제 거래량도 잘 실어놨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사막 콘덴서, 뭐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름만 들어도 콘덴서 관련주인 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도 저희 이 선한스탁 관심 종목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유한타증권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요 사막 콘덴서 올려드리고 나서 뭐 큰 수익은 아닌데 뭐 일부 수익이 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위에 뭐 62,000원, 그 다음에 한 66,000원 정도 요 저항을 넘어가야지만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사막 콘덴서는 순수하게 이 MSC 쪽을 매매하실 분들은 이 사막 콘덴서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약간 양다리 걸쳐 있는 쪽을 좋아한다. 너무 많은 쪽으로, 섹터 쪽으로 해서 뭐 한 5가지에 걸쳐서 테마에 걸쳐 있다.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2가지 산업을 같이 하는 게 리스크를 좀 분산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조금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모텍 같은 경우는 신규 산업으로 이제 진출을 했는데, 원래는 안테나 장비 쪽, 통신 장비 주로 해서 안테나 관련 매출이 거의 뭐 97, 8%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안테나 쪽 중심이었던 기업이 신규 산업으로 이제 5G 시대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MSC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5G 시대를 대비해서 중화권에 전장이 아니에요. IT 쪽을 대비해서 진출을 한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용 MSC 쪽으로 중화권이랑 뭐 거래를 지금 하고 있으니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테나 쪽 모멘텀과 그리고 이 MSC 모멘텀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수렴 과정 거치고 있는데, 수렴 과정 끝나면 31,500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1,500원, 32,000원 요 구간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모텍,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MCN 쪽으로 해서 진출을 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유상증자 나오면서 오게티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유상증자 받으면서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 유상증자 받을 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코스모 신소재의 유상증자는 기업이 어려워서 증자를 하는 게 아니다. 기업이 직원들 급여 주거나 뭐 유지가 어려워서 받은 게 아니고 공장 증설이다. 근데 이 공장 증설이 뭐냐? NCM 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잘 됐다. 그래서 양극재 쪽하고 MSC하고 양쪽의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게 아니다. 만약 이렇게 내려와서 주가 이석에 대한 부분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9,000원 회복될 때 매수하시면은 코스모 신소재는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를 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좀 불편하게 해도 9,000원 회복되면은 이 종목은 멋지게 갈 거다. 저 공장 증설이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호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MSC가 작년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고 하반기에 회복, 그리고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도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회복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뭐 멋지게 회복을 보이면서 지금 14,00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뭐 15,000원 거의 다 왔는데 16,000원을 돌파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뭐 좋은 종목이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작년 내내 말씀드린 건 이 대주전자재료였던 것 같아요. 대주전자재료 이게 대장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쪽은 여러분들이 뭐 항상 뭐 매매할 수 있는 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실리콘 응급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2차 전지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도 실리콘 응급제가 주행 거리를 늘려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많은 이제 주목을 받곤 했는데 뭐 그대로 뭐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올해 보여드리면은 올해 이렇게 보시면은 3월에 올려드린 다음에 관심 종목 보시면 나와 있죠. 4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종목입니다. 현재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 51,500원 요 구간 정도 5만 원 초반대를 돌파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뭐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 하니까 좀 나는 이런 종목은 뭐 매매하기 어렵다, 부담된다라고 하면 매매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뭐 지금 구간보다는 조금 아래쪽에서 매매를 했어야 되죠. 이 4만 원 초반 초중반 정도의 매매를 하면은 좋은 종목인데 만약에 지금 구간이 어정쩡하다. 나는 차라리 5만 2천원, 5만 2천원 요 구간을 돌파한 다음에 매매하겠다라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한 4만 한 5천원 전후 되는 구간까지 조정받으면 매매하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LCC 관련주 뭐 업황 자체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앞으로 미래에도 좋은 종목들이니까 뭐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 반도체 업황 이제 개선이 되고 이제 전기차는 앞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게 여러분들이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이제는 뭐 피부로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전기차가 좋아질 겁니다가 아니고 주변에 전기차가 보이기 시작하고 글로벌 정책이 친환경 쪽으로 해서 탄소 제로 쪽으로 해서 진행되면서 점점 더 이제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 시대가 지나면 이제 내연기관 차는 이제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가지고 MSC 관련주도 이제 투자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올라온 것들 뭐 충분히 좋았지만 휴식 구간에서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내년 내후년까지도 충분히 좋은 구간을 맞이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